2천억 천재 기획안 가로채고 고졸이 시골놈이라며 쫓아낸 본부장, 최종 심사장의 경쟁사 사원증 달고 나타난 나를 보더니 물컵 깨트리며 뒷목 잡은 사연. 정부가 주관하는 2천억 원 규모의 국책 건강기능식품 국산화 사업권. 식품업계의 지형도를 단숨에 뒤바꿀 이 거대한 도장이 찍히는 날, 정부 종합청사 28층 대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어컨 바람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대기석 상석에 앉아있는 한성바이오. 박강식 본부장의 등줄기에는 오히려 축축한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1위라는 거대한 타이틀, 그리고 사장 직속의 든든한 라인을 등에 업은 박 본부장은 겉으로는 이미 이 사업권이 자기 소나기에 들어온 양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와이셔츠 깃을 매만지며 그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는 전무 승진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150페이지 분량의 두꺼운 기획서 표지에는 총괄 기획자 박강식이라는 8글자가 대단한 훈장처럼 박혀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긴장을 풀려는 듯 박 본부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 찻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회의실의 무거운 방음문이 천천히 열리며 다음 발표 회사인 경쟁사 세안유통의 실무 총괄자가 단상 위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어깨 위에 자리 잡은 단정한 정장,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고든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의 목에 걸린 푸른색의 세안유통 사원증이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단상 중앙에 우뚝 선 그 남자가 마이크를 조정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박 본부장의 손이 마법에 걸린 듯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유리 찻잔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고 요란한 파편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차가운 찬물이 서류 모서리를 순식간에 시커멓게 적시며 흘러내렸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성바이오의 상무가 화들짝 놀라며 손수건을 꺼내 들었지만 박 본부장은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비명 한 자락 지르지 못한 채 벌어진 입에서는 마른 침만 넘어갔고 그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강민우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시골 농업대 출신의 보잘것없는 흙수저 계약직이라며 멸시하고 그가 매일 새벽 산지를 뒤지며 피눈물로 완성한 2천억짜리 기획안을 통째로 빼앗아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강민우가 지금 당당히 경쟁사의 실무 총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심사위원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그 지옥 같았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강민우라는 사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벼랑 끝에 몰렸던 한 청년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거대한 불의에 맞서 나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소중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이 야담을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십시오. 외롭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의 그곳에 오늘 하루 가장 찬란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단상 위의 강민우는 목에 걸린 사원증을 가볍게 바로잡으며 관객석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박 본부장을 향해 흔들림 없는 시선을 내리꽂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는 그저 맑고 투명한 시선이었기에 박 본부장이 느끼는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심사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고 박 본부장의 머릿속에는 손가락 끝에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두려움과 함께 2달 전 선우바이오 사무실에서 저지른 추악한 기억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2달 전 유독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한성바이오 영업기획부의 사무실 구석자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9의 강민우는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버텨내던 2년차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의 차가운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민우가 속으로 되뇌던 말은 오직 하나, 오늘도 버티자, 이번 계약 갱신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무언가 달라질 거야 라는 간절한 주문뿐이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모진 수모를 견디며 악착같이 버텨야만 했던 이유는 고향 집에서 홀로 앓고 계신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어머니의 당뇨 합병증 약값과 퇴행성 관절염,
치료비 영수증은 청년 민우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삶의 무게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 민우에게 허락된 자리는 너무나 좁고 가혹했습니다. 시골 출신의 지방 전문대 농업과를 나왔다는 지울 수 없는 꼬리표는 매 순간 그를 보이지 않는 벽 뒤로 밀어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정규직 동료들은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거창한 마케팅 용어를 쏟아낼 때 민우가 앉는 자리는 언제나 복사기 옆 혹은 회의실 맨 끝자리의 차가운 보조 의자였습니다. 발표는 언제나 다른 정규직 직원들의 몫이었고 민우에게 주어진 진짜 역할은 노트북 화면을 넘기는 클릭 셔틀이거나 선배들이 마실 커피를 타오고 복사 용지를 나르는 허드렛 일이 전부였습니다. 동료들은 민우의 면전에서 민우 씨는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몸으로 때우는 건 참 잘해라며 칭찬을 가장한 멸시를 뱉어내곤 했습니다. 기획자로서의 머리와 능력은 애초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민우를 심부름꾼으로 취급하며 무시할 때 민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거대한 탑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가방 안에는 항상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가죽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우의 피와 땀 그리고 청춘의 시간이 통째로 녹아있는 현장 조사 기록부였습니다. 민우는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밖은 아직 칠흑처럼 어두웠고 골목길의 가로등만이 외롭게 깜빡이던 시간 민우는 운동화 끈을 질질 매어 묶고 첫차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 근교의 양령시장과 머나먼 지방의 약초 산지들이었습니다. 첫 차가 지나가는 차창 밖으로 새벽 안개가 뿌옇게 번질 때면 민우는 수첩을 펼쳐들고 오늘 조사할 항목들을 손끝으로 짚어가며 눈을 붙였습니다. 새벽 시장에 도착하면 차가운 셔터를 반쯤 올린 약초 가게들이 하나둘 붉은 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알싸하고 쌉싸름한 한약재 냄새가 진동하는 골목길에서 민우는 꽁꽁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늙은 상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진짜로 겪는 고충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르신, 당뇨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왜 관절약을 따로 먹기 부담스러워할까요? 두 약이 몸 안에서 부딪히지는 않나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성분표를 못 읽겠다는 어르신은 없으셨습니까? 처음에는 귀찮다며 저리 가라고 손사래를 치던 상인들도 일주일, 한 달, 2달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마다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는 민우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약초를 만져온 장인들은 자신들만의 숨겨진 지식을 민우에게 아낌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시니어 고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뇨로 인한 혈당 수치 상승과 그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는 관절염이 동시에 찾아오는 복합만성 질환이라는 사실을 민우는 현장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낮에는 다시 회사로 복귀해 마트의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수십 바퀴씩 돌며 어르신들의 구매 패턴을 관찰했고 밤에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매출표를 정리했습니다. 시중의 제품들은 당뇨 제품 따로, 관절 제품 따로 분리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하루에 수십 알의 알약을 삼켜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안전한 천연 약초로 한 번에 케어할 수 없을까? 시골 농포에서 어머니가 직접 다려 드시던 그 전통 약재의 배합비라면 가능할 텐데 민우는 밤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첩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새벽 시장에서 얻은 약재 데이터와 밤새 계산한 매출 추이 그리고 손익분기점 계산 수식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갔습니다. 엉덩이에 진물이 나고 어깨가 뻐근해져 고개를 돌리기조차 힘든 밤이 지속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면 윙윙거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매출 계산표를 고치다가 지쳐 책상에 팔을 접고 잠시 고개를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새벽 5시 반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청소.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에 비품실에서 담요를 가져와 민우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곤 했습니다. 민우는 그 따뜻한 촉감에 깜짝 놀라 눈을 떴고 충혈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본 뒤 다시 마우스를 잡고 틀린 수식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민우는 구내식당으로 가는 대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한 개를 사와 책상에서 먹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새벽에 녹음해둔 약초 상인들의 인터뷰 목소리를 다시 들으며 숟가락질을 하는 그의 모습은 옆자리 정규직 직원들이 보기에도 지독하고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전통 약초 배합을 기반으로 한 관절과 혈당, 동시 케어 안심 프로젝트라는 독보적인 기획의 뼈대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비록 보고서의 표지에는 아직 자신의 이름 석자를 올리지 못했지만 민우는 이 피땀 어린 노력이 언젠가는 자신을 정규직이라는 밝은 세상으로 인도해줄 동아줄이 되리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영업기획부의 수장인 박강식 본부장은 자신의 쾌적한 집무실에서 소파에 기대앉아 커피를 마시며 전혀 다른 추악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수첩이 두꺼워질수록 박 본부장의 사악한 미소도 함께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온전히 발로 뛰며 완성해 가던 기획안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상무 승진 심사를 코앞에 둔 박강식 본부장의 초조함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명문대 학벌과 화려한 말발로 윗사람들의 비위는 잘 맞췄지만 정작 실무 감각은 바닥이었던 박 본부장은 날카로운 현장 데이터나 완벽한 매출 수식 하나 제대로 짤 줄 모르는 헛껍데기였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임원 자리를 꿰차고 앉았고 유능한 후배들은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승진 트랙에서 영영 밀려날 것이 뻔했습니다.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눈을 번득이던 박 본부장의 시선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밤낮 없이 모니터 불빛을 받으며 숫자를 맞추고 있던 계약직 민우의 책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저녁 사무실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사방이 고요해질 때쯤 박 본부장은 민우의 책상 앞으로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민우의 수첩을 힐끗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렸습니다. 강민우 씨, 이번에 내가 위에서 아주 크게 뛰어볼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자네가 정리한 그 매출표랑 약초 배합 데이터 최종본을 내 컴퓨터로 통째로 넘기게. 이제부터는 보안이 생명이니까 외부 유출 관리를 위해 내가 직접 관리하겠네. 그것은 격려를 가장한 강탈의 서막이었습니다. 최종본을 넘기라는 말은 곧 민우의 손에서 기획안의 통제권을 완전히 빼앗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민우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고 민우는 차갑게 굳어가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올가미가 아주 조금씩 하지만 숨막히도록 정확하게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일을 넘겨받은 박 본부장이 한 일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비열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몇 번 하더니 파일 속성창을 열어 최초 작성자 이름에 적힌 강민우 세 글자를 지우고 대신 굵은 글씨로 영업기획부 본부장 박강식을 새겨 넣었습니다. 민우가 수개월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약초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고 밤새도록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고친 엑셀 수식과 배합 데이터가 단 3초 만에 박 본부장의 개인 성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성바이오 중회의실에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우는 늘 그랬듯 발표자 옆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고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기획안 표지를 본 순간 민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표지 한가운데에는 자신이 밤새 타이핑한 관절혈당 복합 케어 기획서라는 제목 아래 오직 박강식이라는 이름 석자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의 이름은 참고 문헌 목록에 단 한 줄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 본부장은 번쩍이는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임원들 앞에서 태연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직접 전국의 약초, 산지와 영남의 양령시장을 수십 번씩 발로 뛰며 잡은 숫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당뇨와 관절염을 동시에 앓을 때 겪는 고충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 배합비를 고안해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민우가 흘린 땀방울이, 민우가 들었던 장인들의 목소리가 박 본부장의 입을 통해 완전히 왜곡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타오르다 못해 숨이 막혀오던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찌그러진 종이컵을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그 데이터와 수식은 제가 지난 2달간 새벽마다 현장을 돌며 만든. 민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본부장은 매서운 눈빛으로 손을 번쩍 들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우 쪽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임원들을 향해 능청스럽게 다음 슬라이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귀찮은 파리 한 마리가 웅웅거리는 것을 손짓 한 번으로 쫓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눈먼 임원들 중 어느 누구도 구석에 선 계약직 청년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박 본부장은 민우를 빈 중회의실로 거칠게 밀어넣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안에서 쾅 닫고 블라인드까지 하나씩 내린 그의 얼굴은 늑대처럼 사납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선 박 본부장은 민우의 턱 밑까지 다가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잔인한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야, 강민우. 착각하지 마.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회사가 월급 주고 컴퓨터 대여해줘서 만든 회사 자료야. 어디서 감히 임원들 앞에서 주둥이를 놀려? 지방 전문대 농업과 나와서 갈 데도 없는 놈 거둬줬더니 분수를 모르고 날뛰네. 고졸이나 다름없는 흙수저 시골놈이 머리 쓰는 기획을 했다고 하면 위에서 참나 잘도 믿어주겠다. 고졸이면 고졸이답게 시키는 대로 몸이나 쓸 것이지 머리 쓰는 건 윗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야. 박 본부장은 민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소 섞인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너 비슷한 말이라도 밖에서 떠들고 다니면 영업비밀 유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리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너 이 업계에서 매장당해서 평생 발도 못 붙여. 알아들었으면 서류 정리나 마저 하고 그냥 조용히 꺼져 있어. 박 본부장의 구두 굽소리가 멀어지고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민우는 차가운 빈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도록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 무력함에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폭언과 멸시가 이어지던 그 숨막히는 공간 속에서도 민우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폰의 녹음 버튼은 조용히 빨간 불을 깜빡이며 소리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면 속 녹음 파일에는 박 본부장의 추악한 가스라이팅과 폭언이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의 이름을 박강식 본부장 폭언 및 기획, 도용 증거로 변경한 뒤 개인 비밀 클라우드 폴더에 3번이고 4번이고 업로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은 다 시키고 성과는 빼앗아가는 추악한 상사를 무너뜨릴 날카로운 칼날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한성바이오 사내 게시판에 온 직원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형 공고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2천억 원 규모의 국책 건강기능식품 국산화 사업. 식품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등장해 온 사무실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초반인 박강식 본부장에게 이 국책 사업은 자신의 목숨줄이자 임원 승진을 확정지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실무 지식이 전무에 초조해진 박 본부장은 다시 한번 민우를 집무실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창문의 블라인드를 꼼꼼히 내린 그는 언제 폭언을 퍼부었냐는 듯 민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얼굴 가득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우 씨, 지난번 회의 때는 내가 말이 좀 심했네. 다 자네가 자식 같고 아까워서 채찍질 하려던 내 진심을 알지. 이번에 뜬 정부의 2천억짜리 국책 사업 말이야. 자네가 가진 그 약초 배합 데이터랑 현장 자료가 핵심이네. 이 프로젝트만 멋지게 따내면 내가 사장님께 직접 독대해서 자네 정규직 전환은 무조건 책임지고 꽂아주겠네. 상급자 추천석 칸에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점을 줄 테니 나를 믿고 이번 한 번만 더 힘을 내보게. 정규직이라는 그 달콤한 3글자가 민우의 가슴에 웅장하게 꽂혔습니다. 지난달 어머니의 당뇨 합병증 약값과 퇴행성 관절염 치료비가 적힌 늘어난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찍힌 줄어든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기회만 잡으면 어머니의 병원비도 매달 밀려드는 월세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텐데 하는 간절함이 불길한 예감을 뒤덮었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꽉 깨물며 다시 한번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사의 말을 100% 믿어서가 아니라 오직 고향의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아들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우의 잔혹한 밤샘 레이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민우는 아예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미친 듯이 기획서를 다듬었습니다. 전국에 200개가 넘는 약초 농가와 물류 동선 설계는 물론이고 산지 특성에 맞춘 세부 매출 시뮬레이션까지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게 정교하게 짜맞췄습니다. 그렇게 민우의 청춘과 피눈물을 갈아 넣은 끝에 마침내 150페이지에 달하는 독보적인 최종 기획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민우가 밤새 타이핑한 고단함과 새벽 시장의 찬바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마스터피스였습니다. 우리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정부 심사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해 주십시오. 제가 어르신들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눈빛과 수첩에 적힌 피땀의 흔적을 본 장인들은 흔쾌히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듣던 젊은이가 대기업 놈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했다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법정이든 심사장이든 100번이고 300번이고 쫓아가서 자네가 진짜라는 걸 증언해 주겠네. 전통 약초 시장의 산증인들까지 든든한 지원군으로 확보한 민우는 마침내 완벽한 반격의 채비를 마쳤습니다. 기획서 표지 위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석자와 정의를 위해 기꺼이 동행해 주기로 한 현장 장인들의 묵직한 발걸음이 청년 민우의 등 뒤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2천억 원의 거대한 판을 뒤흔들 운명의 심사날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서가 박 본부장의 컴퓨터로 최종 전송된 바로 그날 오후 민우의 모니터에 이상한 팝업 창이 떠올랐습니다. 사내 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하려 하자. 접근 권한이 제한된 계정입니다라는 차가운 경고 문구만이 깜빡거렸습니다. 깜짝 놀란 민우가 전산팀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박 본부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해당 프로젝트 폴더와 사내 계정의 접근 권한이 통째로 차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밤새 피땀 흘려 만든 파일이 자기가 주인인 기획서가 눈앞에서 철저히 잠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민우가 박 본부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최종 기획서의 심사 준비와 리허설은 현장 데이터를 가장 잘 아는 제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박 본부장은 모니터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찻잔을 홀짝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강민우 씨, 기획서 다 나왔는데 계약직인 자네가 이제 더 할 일이 뭐가 있나? 윗분들이나 정부, 심사위원들이 고졸 계약직 이름 따위를 알 필요는 없네. 문서 정리는 내가 끝냈으니 자네는 이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 떼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며칠 쉬기나 하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철저한 배제이자 사형 선고였습니다. 150페이지의 기획서를 다 짜내자 단물 빠진 껌처럼 민우를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박 본부장은 민우가 방을 나가자마자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파일의 최종 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획서 표지에는 총괄 기획자 박강식이라는 이름만 흉측하게 박혀 있었고 민우의 존재는 한성바이오 그 어디에서도 흔적조차 없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잔인한 현실이 정규직이라는 덫에 걸린 청년 민우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 발표날 아침 민우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인사팀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 화면에는 지난주에 받은 문자 메시지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민우는 크게 숨을 한번 몰아쉰 뒤 인사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무거운 목소리가 났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사팀 직원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책상 서류 더미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 통지서라는 굵은 글씨. 아래 민우의 눈에 박힌 세 글자는 잔인하게도 부적합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종이를 꽉 쥔 민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근거를 묻자 직원은 모니터로 시선을 돌린 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상급자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턱없이 미달했다는 것입니다. 박강식 본부장이 채점한 그 평가서에는 업무 능력 미달, 독단적 업무 수행, 조직 내 협업 능력 부족이라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혼자 산지를 뛰며 데이터를 모은 것이 독단적 수행이 되었고 기획안을 통째로 빼앗아간 상사의 횡포에 항의하려 했던 것이 협업 능력 부족이 되어 날카로운 칼날처럼 민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가는 상급자의 고유 재량일 뿐이라며 고개를 돌리는 인사팀 직원의 눈빛에 미안함이 스쳤지만 시스템은 철저하게 권력을 가진 박 본부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민우의 책상 위에는 이내 하얀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계약 만료 통지서. 국책 사업 프로젝트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전 서명란 위에 펜을 올린 민우에게 형식적인 문구일 뿐이니 걱정 말라며 등을 두드리던 박 본부장의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조롱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 본부장은 민우의 책상 옆을 지나가며 가방에 꽂힌 봉투를 힐끗 보더니 미안함이나 죄책감은커녕 예정된 수순을 확인했다는 듯 덤덤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쉽게 됐지만 회사 사정이 그래. 그래도 좋은 경험했잖아. 경험은 남는 거야. 결국 이틀 뒤 민우는 2년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수첩과 빛바랜 영수증, 뭉치, 때 묻은 머그잔을 작은 종이 상자 하나에 담아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문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자 한성바이오의 거대한 간판이 햇빛에 차갑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다리를 억지로 이끌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은 민우는 짐칸에 상자를 밀어넣으며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골 고향집의 낡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쓸쓸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민우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부엌 한 구석에서 어머니가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신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부엌길 가닥을 잡으려 애쓰던 어머니의 야윈 뒷모습을 보는 순간 민우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벽에 부딪혀 갈기갈기 찢긴 청년의 서러움이 통곡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척을 느끼고 조용히 다가와 아들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이 멈출 때까지 거칠고 마른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든 민우는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무너져 내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규직 탈락했어. 이틀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 내 기획안도 부장님이 다 빼앗아가고 상급자 점수를 빵점 줘서 나를 쫓아냈어. 미안해 엄마, 내가 못나서 약값도 못 대주게 됐어. 어머니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낮 없이 서류 뭉치와 씨름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도 붉은 이슬이 맺혔지만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굳건했습니다. 민우야, 고개 들거라. 너는 못 배운 거 아니다. 남들 편하게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 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산바람 맞아가며 진짜 현장을 배운 사람이야. 대학 이름이 없으면 어떠냐, 이 세상 천지에 새벽 시장 바닥부터 흙 묻혀가며 몸으로 배운 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흔하겠니? 내가 밤새 만들었다는 그 150페이지 기획서, 그게 바로 내 졸업장이고 내 실력이야.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내 머리와 가슴에 들어있는 그 지식만큼은 그 누구도 절대 빼앗아가지 못한다. 엄마는 우리 아들 믿는다. 거친 어머니의 손바닥이 아들의 눈물을 닦아낼 때 민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웅장한 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눈물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기 위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결연한 눈물이 청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밀 클라우드 폴더 속에는 박 본부장의 추악한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최초 작성자가 강민우로 명시된 150페이지 기획안. 원본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절망으로 젖어있던 민우의 눈동자에 다시 서슬퍼런 불꽃이 일었습니다. 지금 당장 갈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진짜 실력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차갑게 얼어붙었던 민우의 심장에 다시금 뜨거운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한성바이오에서 쫓겨나다시피 내려온 지 나흘째 되던 아침, 민우는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던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막처럼 황량한 현실이었지만 더는 이불 속에 누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어머니의 장바구니를 대신 들고 찾아간 고향의 오랜 약초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의 우렁찬 외침과 한약재의 알싸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새벽마다 땀 흘려 걷던 익숙한 풍경 속을 무관의 처지로 걷고 있을 때 시장 한 구석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민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 약초 노점 앞에서 이르는 좋게 되어 보이는 시골 할머니. 한 분이 허름한 보따리를 든 채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상인은 정체불명의 시커먼 뿌리 말린 것을 내밀며 몸에 좋은 최고급 국산 약재니 어서 값을 치르라며 할머니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값은 만만치 않은 고액이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영감에게 다려줄 약재를 찾으러 왔다는 할머니는 상인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쌈짓돈을 꺼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전국의 산지를 돌며 눈에 익혔던 지식들이 본능적으로 민우의 눈을 번뜩이게 한 것입니다. 민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상인의 손에 들린 약재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잠시만요.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관절에 좋은 국산 진품 약재가 아니라 중국산 저가 유사식물 뿌리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표백 성분이 제대로 안 빠져서 당뇨나 신장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장복하시면 오히려 몸을 크게 망칩니다. 상인이 어디서 핏덩이 같은 놈이 와서 장사를 방해하냐며 멱살이라도 잡을 듯 날뛰었지만 민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너덜너덜한 수첩을 펼쳐 그동안 자신이 직접 찍어둔 진짜 약재와 가짜 약재의 단면, 비교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주며 국산 약재 특유의 결 무늬와 향을 구별하는 방법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계신 할아버지 체질이 혹시 몸에 열이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손발이 차신 편인가요? 만약 열이 많으시다면 이 약재 대신 저기 건너편 가게에 있는 국산 우술과 가시오가피를 삶아 드셔야 관절 통증과 혈당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복용법은 제가 여기 종이에 자세히 적어드릴 테니 절대 비싸게 이런 가짜 사지 마세요. 진심을 다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체질별 복용법과 안심, 배합비를 설명하는 민우의 눈빛은 마치 거대한 연구실을 지휘하는 박사님처럼 지식의 깊이와 상대를 향한 연민이 뒤섞여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정교하고도 따뜻한 설명에 노점 상인은 유구무원으로 입을 다물었고 할머니는 생명의 은인을 만난 듯 민우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를 배웅하고 숨을 고르던 민우의 등 뒤로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나직한 허스키 보이스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 방금 약재를 감별하고 배합비를 설명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매뉴얼을 외워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야. 전국의 산지를 제 발로 직접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정교한 눈을 가질 수 없지. 민우가 고개를 돌리자 물 빠진 등산, 바지에 수수한 점퍼를 걸친 한 노신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보이는 차림새였습니다. 하지만 수수한 겉모습 뒤로 상대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노신사의 깊고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다름 아닌 한성바이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전통 약재 유통업계의 숨은 대부 세안유통의 최창호 회장이었습니다. 현장 중심 경영을 철학으로 삼아 시장, 상권 조사를 위해 홀로 자맹 중이던 최 회장은 민우가 할머니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 현장 데이터를 막힘없이 쏟아내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회장은 근처 찻집으로 민우를 이끌어 따뜻한 전통차를 건넸습니다.
민우의 거친 손과 너덜너덜한 수첩을 유심히 바라보던 최 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같은 인재가 왜 이런 시골 시장 바닥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는가?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최 회장의 정직하고 격에 없는 담백한 태도에 이끌려 자신이 한성바이오에서 겪었던 잔인한 탈취와 학벌 차별 그리고 억울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던 전말을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최 회장의 표정이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민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학벌이라 이력서에 적힌 대학 이름 몇 글자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눈먼 자들이 결국 천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쫓아냈군. 강민우 씨, 우리 세안유통도 이번 2천억 원 규모의 국책 건강기능식품 사업권에 도전하고 있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숫자만 늘어놓는 컨설팅 보고서만 있을 뿐 진짜 현장을 알고 고객을 아는 눈이 없어서 고민이었지. 방금 내가 시장에서 본 자네의 눈빛에는 진짜 고객이 살아서 숨쉬고 있더군. 최 회장은 품속에서 정중하게 자신의 명함을 꺼내 민우의 거친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학벌을 보지 않네. 오직 진짜 현장에서 다져진 실력과 진정성만을 보지. 사흘을 주겠네. 자네가 가진 그 약초 배합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세안유통의 인프라에 맞춘 국책사업 기획서 초안을 만들어 오게. 자네의 실력이 증명된다면 이번 2천억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 자리를 자네에게 주겠네. 박강식의 이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강민우라는 자네 자신의 이름 석자를 당당히 걸고 세상에 증명해 보게나. 강민우 씨의 이름으로 세상을 흔들어 보라는 그 한마디에 민우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성바이오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인간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인의 웅장한 제안이었습니다. 민우는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최 회장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골 출신의 흙수저라며 버려졌던 청년의 손에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열어줄 강력한 무기와 든든한 아군이 쥐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안유통의 실무총괄 본부장이라는 파격적인 직함을 달고 첫 출근을 하던 날 민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창호 회장이 마련해준 넓고 쾌적한 집무실. 책상 위에 앉은 민우는 가장 먼저 가방 안쪽에서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개인 태블릿을 꺼내 비밀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습니다. 한성바이오 박강식 본부장에게 통째로 도둑맞았던 자신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150페이지 분량의 기획서. 원본 파일이 모니터 화면 위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과거의 기획서를 그대로 복사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성바이오의 시스템에 맞춰졌던 낡은 틀을 과감히 깨부수고 전통 약재 유통의 대부인 세안유통이 가진 독보적인 산지, 직거래 인프라와 강력한 물류망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마스터피스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우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사흘이었지만 수개월간 전국 산지를 발로 뛰며 머릿속에 완벽한 지도를 그려둔 그였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민우의 손끝에는 이전과 다른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숫자를 짜맞추거나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며 올가미에 갇힌 채 만드는 기획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당당히 증명하고 불의에 찬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만드는 칼날 같은 기획서였습니다. 민우는 세안유통이 확보하고 있던 전국 200여 개 청정, 약초 농가와의 다이렉트 공급망을 기반으로 유통 마진을 획기적으로 줄인 매출 시뮬레이션을 재설계했습니다. 한성바이오 시절에는 자금 한계로 포기해야 했던 산지 신선 저온 물류 시스템을 기획서에 완벽하게 녹여냈고 어르신들이 가장 우려하는 중금속과 잔류 농약 검사를 3단계로 전수조사하는 안심 공정 프로세스까지 촘촘하게 추가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우의 모니터 불빛은 더욱 투명하게 빛났고 사흘 밤낮을 꼬박 지새우며 고친 엑셀 수식과 분석, 코멘트는 컨설팅 전문 기업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빈틈없이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마침내 한성바이오 시절의 기획안을 아득히 뛰어넘는 180페이지 분량의 독보적인 국책사업 기획서가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지쳐서 붉어진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던 민우는 마우스를 쥐고 커서가 깜빡이는 기획서 표지 첫 장의 빈칸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판을 하나씩 누르며 가슴을 울리는 7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기획총괄 강민우. 선우바이오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적었다가 3초 만에 무참히 지워졌던 그 이름, 고졸이 계약직이라는 낙인에 가려져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청년. 강민우라는 이름 석자가 기획서의 가장 높은 자리에 당당하게 박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완성된 서류를 품에 안고 벅차오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던지는 청년의 졸업장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러나 민우의 준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강식 본부장이 가로챈 기획안의 허점을 찌르고 완벽한 인과응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뛰어넘는 확실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민우는 곧바로 고향의 약초 시장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산지를 지키며 토종 약재를 만져온 오랜 장인들과 약초, 농가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르신, 대기업의 높은 분들이 현장 사정은 전혀 모른 채 우리 약초꾼들이 흘린 피와 땀을 가로채 자기들의 성과인양 포장해 정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진짜 새벽 산바람을 맞으며 약재를 키워온 우리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정부 심사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해 주십시오. 제가 어르신들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눈빛과 수첩에 적힌 피땀의 흔적을 본 장인들은 흔쾌히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듣던 젊은이가 대기업 놈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했다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법정이든 심사장이든 100번이고 300번이고 쫓아가서 자네가 진짜라는 걸 증언해 주겠네. 전통 약초 시장의 산증인들까지 든든한 지원군으로 확보한 민우는 마침내 완벽한 반격의 채비를 마쳤습니다. 기획서 표지 위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석자와 정의를 위해 기꺼이 동행해 주기로 한 현장 장인들의 묵직한 발걸음이 청년 민우의 등 뒤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2천억 원의 거대한 판을 뒤흔들 운명의 심사날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운명의 한강마트 본사 28층 대회의실 최종 심사장.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을 깨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발표 세안 유통 준비해 주십시오. 마침내 강민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목에 걸린 사원증을 가볍게 바로잡고 대기석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나가는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세안 유통의 기획안이 떠오르는 순간 심사위원들의 안경 너머 눈빛이 일제히 반짝였습니다. 표지 가장 윗줄에 새겨진 기획총괄. 강민우라는 5글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유독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리모컨을 들고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새벽 4시부터 눈을 비비며 전통시장 바닥을 기어다니고 찬바람을 맞으며 산지를 지켜온 청년의 목소리는 대회의실 사방을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인 당뇨와 관절염을 동시에 앓을 때 겪는 진짜 고충, 현장에서만 끄집어낼 수 있는 천연 약초의 최적 배합비, 그리고 유통 마진을 파격적으로 줄인 산지 직거래 물류 동선까지. 민우가 직접 발로 뛰며 모은 촘촘한 현장 데이터들이 완벽한 그래프와 수식이 되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깊은 감탄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우 본부장님, 이 방대하고 정교한 산지 데이터와 농가 배합비는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시중의 컨설팅 보고서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진짜배기 데이터입니다. 민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학 강의실이나 안락한 사무실 책상 위가 아닌 새벽 5시. 전통시장 바닥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받아 적으며 온몸으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다음 순서는 한성바이오 박강식 본부장의 차례였습니다. 민우의 완벽한 발표를 보며 이미 등줄기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버린 박 본부장은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서류 뭉치를 들고 허둥지둥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쥔 손을 덜덜 떨며 최고 권위자 행세를 하려 애썼지만 시니어 복합 케어 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심사위원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 세안유통이 보여준 데이터의 핵심 구조와 한성바이오 기획서의 숫자가 소수점 자리까지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발표를 중단해 주십시오. 심사위원장이 펜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성바이오 박 본부장님, 지금 보여주시는 이 약재 배합비와 산지, 공급망 데이터는 앞선 세안유통의 자료와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국의 산지를 수십 번씩 발로 뛰며 잡은 숫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군, 어느 리의 농가를 방문하셨습니까? 그 토종 약재의 정확한 산지 이름과 거래, 장인의 성함을 대보십시오. 박 본부장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단 한 번도 새벽 시장에 가본 적이 없고 산지 흙 한 번 밟아본 적 없는 그가 구체적인 농가 이름이나 장인의 얼굴을 알리 만무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번지며 턱 밑까지 숨이 막혀온 박 본부장이 입만 뻐끔거리며 어버버하는 사이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사형 선고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기석에 앉아있던 민우가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사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민우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묶음을 심사위원석으로 전달했습니다. 한성바이오가 제출한 저 기획서의 최초 작성자는 박강식 본부장이 아니라 당시 계약직 직원이었던 저 강민우입니다. 여기 한성바이오 재직 시절 제가 최초 생성한 기획서 파일의 속성 기록과 암호화 데이터 복제본이 있습니다. 최초 생성 날짜와 작성자 이름 강민우를 한성바이오가 제출한 파일과 대조해 주십시오. 마우스 클릭 2번으로 작성자 이름만 박강식으로 도용한 추악한 증거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박 본부장의 얼굴이 핏기를 잃고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이건 영업비밀 유출이다. 퇴사한 계약직 놈이 회사 자료를 훔쳐간 것이라며 악을 썼지만 민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심사장의 대형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이내 대회의실 전체에 박 본부장의 사납고 추악한 음성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졸이나 다름없는 흙수저 시골놈이 머리 쓰는 기획을 했다고 하면 위에서 참나 잘도 믿어주겠다. 어디서 감히 꼴난 이름 석자를 들이대? 한마디만 더 떠들어봐라. 그날로 내 놈 인생 완전히 매장시켜 줄 테니까. 가스라이팅과 폭언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심사위원들은 물론 동행한 한성바이오 임원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본부장은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스피커를 바라보며 다리가 풀린 채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민우는 무너지기 직전에 박 본부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심사위원들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기획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뼈대를 내어주신 진짜 현장의 증인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회의실의 무거운 뒷문이 활짝 열리며 거친 삼배옷과 때 묻은 점퍼를 입은 고향 약초시장의 오랜 장인들과 농가 어르신들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간 산지를 지켜온 전통 약재의 산증인들이 심사위원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가장 나이 지긋한 장인이 박 본부장을 삿대질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 단상 위에 서서 번쩍이는 넥타이 메고 있는 저 한성바이오. 박 본부장이라는 인간은 평생 우리 약초시장에 얼굴 한 번 비춘 적 없는 새빨간 가짜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5시부터 우리 농가를 찾아와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며 이 배합비를 만들었지 저 대기업 상사라는 놈은 우리 젊은이의 피땀을 통째로 훔쳐간 도둑놈이요. 장인의 서슬 퍼런 증언이 심사장에 내리꽂히자 상황은 완벽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한성바이오의 발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원작자 도용 및 평가 조작, 그리고 정부 심사위원을 기만한 혐의가 명백하므로 한성바이오를 이번 국책사업심사에서 영구 박탈 보류합니다. 한성바이오의 상무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박 본부장을 매섭게 노려보며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고 모든 것을 잃은 박 본부장은 텅 빈 대기석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흑수저 청년의 완벽한 덫에 걸려 평생 쌓아온 권력과 명예가 단 한순간에 처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종 심사장이 발칵 뒤집힌 지 일주일 후 세상은 결국 정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기업의 권력 뒤에 숨어 부하 직원의 피땀을 가로챘던 한성바이오. 박강식 본부장에게는 잔혹하리만치 철저한 인과응보가 내려졌습니다. 국책사업평가에서 영구 박탈당한 한성바이오는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곧바로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기획안 무단 도용, 사내 전산망 권한 남용, 그리고 상급자 평가 조작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지며 그 자리에서 직위해제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성바이오 측은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진행하며 박 본부장은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부를 한순간에 잃고 법정 구속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현장의 진정성을 무기로 내세웠던 세안유통은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2천억 원 규모의 국책, 건강기능식품 사업권을 최종 수주하는 쾌거를 이룩해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정식 출근 날 아침 세안유통 본사 대강당에서 특별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정규직 직원들과 임원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 속에서 최창호 회장은 민우의 거친 손을 꽉 쥐며 정식 정규직 임명장과 함께 든든한 실무총괄 본부장의 사원증을 그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임명장을 품에 안고 건물을 걸어 나온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고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순간 민우는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정식으로 합격했어. 박강식 부장님 이름 밑에 숨겨진 가짜 말고 대학 이름 뒤에 숨은 낙인 말고 오직 엄마가 지켜내준 강민우라는 내 이름 석자 당당하게 박힌 진짜 정규직 임명장 받았어. 엄마 치료비랑 약값 이제 내가 다 책임질게. 나 성공했어 엄마.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어머니는 거칠어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려주셨습니다. 그 눈물은 모진 차별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버텨낸 모자의 위대한 승리의 징표였습니다.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새해 아침 민우는 눈부시게 빛나는 세안유통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활기찬 걸음으로 다시 현장을 향해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오랜 장인들이 민우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약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민우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며 그 온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계약직이라는 불안감 속에 가슴을 떨며 걸었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당당한 주인공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새벽 5시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철학이었습니다. 민우는 새 수첩을 펼쳐 오늘 날짜와 함께 새벽 5시 산지 도착이라는 첫 줄을 꾹꾹 눌러 썼습니다. 이번에는 그 글씨가 단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이력서의 화려한 스펙이나 대학 이름 몇 글자로 사람의 가치를 쉽게 재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다져진 실력은 누군가의 그 얄팍한 갑질이나 서류, 조작 위에 절대로 덮어 씌울 수 없는 법입니다. 이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발로 뛰고 계신 당신들,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그 거친 현장이야말로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가장 찬란한 졸업장입니다. 오늘 청년 강민우의 당당한 반격과 감동적인 성공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민우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감동의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외롭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증명해 나가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언제나 오늘 사연처럼 당당하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